안녕하세요. 최영훈 원장입니다. 의사이기 전에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치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제가 제 치아를 직접 재식술한 적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오늘은 제가 겪었던 치아 문제와 제가 치료했던 제 치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재미있는 사건 이야기가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문제의 기원은 상당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1999년도쯤인가 제가 본과 3학년일 때 선배의 실습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려면 실제 환자를 치료해 봐야 되는데 환자를 구하기 힘드니까 가족이나 후배들이 동원되는 게 그 당시에는 아주 당연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이 이렇게 되려고, 잘 되려고 그랬는지 아닌지 결정적으로 저는 의료사고를 겪게 됩니다. 실습의 목적이 아말감 교체였습니다. 제 왼쪽 윗니, 어금니에 작은 아말감이 있었는데 당연히 아무 증상은 없었죠. 실습을 해야 하니까 그걸 뜯어내고 다시 아말감을 하는, 그 당시 설명으로는 아주 간단한 치료 실습이었고 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선배를 믿고 제 치아를 맡겼는데 아말감을 뜯어내다가 그만 치아 신경이 노출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옆에 계시던 교수님이 빨리 신경치료 준비하라고 하는데 겁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더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맞습니다. 하여튼 일은 벌어졌고 교수님이 응급신경치료를 해주시고 그 뒤 과정은 보정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맡아서 신경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신경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당연히 크라운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작은 아말감, 그것도 아무 문제도 없었던 아말감 교체를 하다가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데 한 3년 지나면서부터 그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염증이 생긴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부끄럽긴 한데 뿌리에 염증이 생겼고 이때는 볼 줄도 몰랐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미 크랙이 생겨 있습니다. 크라운을 하더라도 이렇게 크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간 뿌리 염증이 생기니까 겁도 나고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지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한 5년을 버티다가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교수로 오게 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식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염증은 점점 더 커지고 그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 치아를 직접 재식술로 치료해 보자. 네,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식술 전 교정치료는 전공의에게 부탁을 했고 재식술 발치는 구강외과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치아를 뺀 자리에 거즈를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제 치아를 제가 직접 잡고 보는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치아를 보니까 참 당황했던 게 그동안 제가 치료했던 치아들보다 제 치아가 훨씬 상황이 심각했고 검게 보이는 오염도 오염이지만 문제는 치아에 다수의 크랙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크랙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찾아지지 그 당시에는 크랙 치아는 치료할 생각도 없었고 치료할 방법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라서 저도 난감해하고 옆에 구강외과 교수님도 그거 어떡할 거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임플란트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셨습니다. 한참을 크랙이 발생한 제 치아를 노려보고 있다가 눈에 보이는 큰 크랙만 어떻게 대충 치료하고 그래도 내 치아인데 쓰는 데까지 한번 써보자고 하고 다시 집어넣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제 치아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발치하면 되니까요. 치료 후에 마취가 풀리고 나서도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괜찮았습니다. 2, 3주 지나면서 씹기도 괜찮고 이거 잘하면 좀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철과에 부탁해서 크라운까지 했는데 씹어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크랙을 잘 치료하지도 못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집어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한 6년 정도 지나서 2016년에 교환 교수로 미국에 1년간 가게 되는데 그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받기도 어려운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미국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상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 치아는 잘 기능하고 좋았는데 치료를 받은 지 12년이 지난 2022년에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 블로그에 미성년자의 경우 가급적 크라운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 개인 생각을 제 블로그에 썼는데 그 포스팅을 모 치과대학의 특정 과에서 보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 학교 동문들이 총동원되어서 제 블로그에 집단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하더니 치과의사 커뮤니티에도 화력 지원을 요청해서 그날만 7,000명이 제 블로그에 와서 집단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가 전공도 아니면서 뭘 아냐? 보니까 당신은 서울대도 안 나왔으면서 왜 서울대 교수를 하냐는 공격까지 너무나 힘든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디 학회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제 개인 블로그에 제 생각을 적었을 뿐인데 그분들이 발작 버튼 누르시고 각종 인신공격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식했던 크랙 치아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뿌리 흡수도 있고 크랙 부위 주변으로 치조골이 상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치료할 때부터 크랙은 치료도 못한 치아인데 12년이나 잘 버텨주었고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좀 더 오래 사용하지 않았을까 미련도 남지만 제 치아를 계기로 크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에 크랙 치아 치료를 배우러 다녀오게 되면서 이제는 크랙 치아도 잘 치료할 뿐만 아니라 완전 파절 치아도 접착해서 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 치아가 작은 기여를 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은 치아가 12년 동안 잘 살아줘서 고마웠고 이 치아를 빼면서 사랑니 이식을 하고 싶었지만 치아 이식 치료는 해줄 사람이 없고 제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치아 이식은 포기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제 치아를 치료했던 제식술 치아의 스토리였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